안녕하세요. 대기업의 로봇 및 기계업종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큐렉소 데일리 리뷰 역시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금일 큐렉소가 이제 음봉을 보여줬죠. 음봉을 보여줬고, 금일 시장 자체가 하락을 했는데, 시장 자체의 하락과 그 이유들, 그리고 큐렉소의 상방과 하방의 관점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드릴까 싶습니다. 해당 기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른다, 조금 더 알고 싶다, 주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다. 큐렉소 주주분들 지금부터 딱 5분 정도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식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어도 누구보다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함께 5분 정도만 해당 종목을 공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저희 대기업에서 해당 종목을 꾸준히 추적하고 분석해 드릴 예정이고요. 앞으로 큐렉소뿐만 아니라 전 종목 모두 꾸준히 추적하고 분석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큐렉소 그렇다면 차트를 제일 먼저 바로 봐야겠죠? 차트를 보면요. 큐렉소가 지금 이 단기적인 이 우상향 채널에 들어와 있고, 여기에 이제 저점 부근,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17,000원 요 라인을 꼭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 라인에 걸쳐서 오늘 종가를 형성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좋은 그림은 여기서 반등이 바로 나오면서 이런 뭐 도지 캔들이 뜨고 뭐 상승을 해주면서 다시 우상향의 이제 고점 한 19,000, 2만 원대까지 이제 상승해주는 그림이 제일 베스트일 거고요. 여기서 하락에 대한 관점들도 있을 건데, 하락에 대한 관점들을 볼 거면 큐렉스가 왜 하락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타당한 이유와 근거들을 대야 하락에 대한 관점을 보고 거기에 대한 전략도 세울 수 있겠죠. 금일 보시면요. 코스피는 279종목 상승, 616종목 하락, 코스닥은 469종목 상승, 약 1100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목이 상승보다는 하락의 비중이 높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코스피를 보면 개파락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위아래 꼬리를 만들어주고 마이너스 0.78% 내려오면서 2587선에서 종가를 형성해줬고, 코스닥도 보면 개파락하고 이제 코스피와 비슷하게 흐름이 흘러가다가 그래도 이제 마이너스 6.1%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오늘 코스피는 그렇다면 왜 하락을 했을까요? 그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나스닥 선물이 어제도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감이 되고, 그리고 국내 증시가 개장을 하면서 개파락하면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마감이 됐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나스닥이 빠지면 국내 코스피 코스닥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가는 경우는 드물긴 해요. 그래서 대부분 나스닥이 오르면 국내 증시도 하락보다는 상승 확률이 높고요. 나스닥이 하락하면 국내 증시도 하락할 확률이 좀 더 높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렇다면 나스닥이 하락했던 이유들을 조금 설명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부분들을 본다면 제일 큰 이슈로 따지면 해당 이슈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이란의 이제 사령관 추모식에서 폭발 테러가 일어나면서 103명이 사망을 했던 이 사건, 거시경제적으로 불안감이 증폭이 되면서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아니라면 나스닥이 이제 단기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나스닥은 신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나스닥은 이렇게 올라와서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신고가를 돌파해서 올라가준 그림이고요. 국내 증시는 돌파를 하긴 했지만 아주 조금 돌파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이 신고가 돌파 이후에 단기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추가적인 내용들은 무엇이 있냐면, 목요일 금요일에 모건 스탠리의 엘렌 젠트너가 FOMC 의사록은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의 균형이 개선되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지만 정책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이다. 즉, 이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금리 인하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2024년부터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근데 이게 3월이냐 6월이냐 뭐 이거로 이제 논쟁이 좀 나오고, 언제부터 인하가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선반영이 빨리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라고도 생각해 주실 수가 있고, 코스피는 공매도 금지 이날이죠. 공매도 금지 이후에 눌림을 받고 재차 상승을 할 때, 이 상승 때는 제가 볼 때는 조정다운 조정이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조정다운 조정이 없이 그냥 이런 흐름으로 쭉 상승을 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 이제 큐렉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570선 이 라인이 이제 지켜줘야 하는 라인이고, 여기서 이제 이탈이 나오면 2500 초반 이 라인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금일 하락이 나오면서 2570선을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2570선을 이탈한다면 2520선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큐렉소로 보았을 때 지수가 빠지면 같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게 개별 종목입니다. 물론 의료 로봇 테마가 올라가면서 시장을 이기는 큐렉소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서야는 하락할 가능성도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지켜볼 필요가 있고 대응이나 미리 시나리오를 짜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큐렉소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좀 드리면 큐렉소가 지금 라인 금일 저가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고 이제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제일 베스트일 겁니다. 그렇다면 2만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해당 라인들 우상향 추세 이탈이 나온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15,000원 라인까지 열어두셔야 된다. 이쪽까지 열어둬야 되는 게 뭐냐면 장기 이평선, 이 파란색 선 보이시죠? 이 파란색 장기 이평선의 지지 라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2023년부터 이제 저점을 이어서 올라오는 이 추세, 이 빨간 추세 저점 라인이 또 15,000원 라인과 겹쳐요. 그래서 해당 부근 라인이 이제 그 다음에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 딱 이런 쌍바닥을 찍어주면서 올라가는 그림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요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이 길에 이 17,000원 이 추세 라인을 이탈을 하는지 이탈을 안 하고 다시 한번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줄지,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을 좀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으로 새로운 일정이 나오거나 해당 종목에 이슈가 있다면 꾸준히 추적해서 누구보다 빠르고 확실한 정보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차트, 재무, 업황, 뉴스 등 다양한 내용으로 대여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